예, 오동원 공수처장님. 네. 그거 앉아 계세요. 네. 저는 공수처장님이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죄에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고 물어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처럼 그렇게 주저리 길게 말씀하실 필요 없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거니까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12월 6일에 윤석열 대통령을 피해자로 명기해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과 또 대통령 및 국무위원 다수에 대한 통신영장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다음 날인 12월 7일에 모두 기각된 사실이 있죠. 네, 12월 6일 날 청구된 영장 아니, 피의자는 윤석열 예, 아니요라면 대답하세요. 기각된 적 있죠? 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 장소하고 대상 물건이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나 그다음 대통령 관저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지금 박안수 그다음 아니, 대상 장소하고 물건 말씀하시라니까. 그다음 그 국회 그다음에 선관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예, 알고 그 12월 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또 기각된 사실이 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피의자로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맞지만 피의자 윤석열 기각됐죠. 대통령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또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12월 6일 날 청구했던 영장과 12월 8일 날 청구했던 영장의 압수수색 대상 장소와 대상 물건이 동일했습니까? 지금 뭐 꼭 동일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 동일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그 피의자가 조금 추가되고 했기 때문에 똑같지는 그러면 않습니다. 12월 6일 날 기각된 영장에 대해서 12월 8일 날 청구한 영장이 재청구한 영장은 아니고 완전히 별개의 영장입니까? 12월 8일 날 청구된 영장은 여인형 피의자가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청구가 아니라 별도로 별개입니까? 추가된 영장입니다. 예. 그 공수처에서 스스로 밝힌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의 기각 사유를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해달라는 취지하고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 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기각한다. 이런 내용이 기각 사유였죠. 네, 그 두 번의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 지금 기각 사유가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네.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이때 기각했을 때가 그 12월 6일, 8일 이럴 때니까요. 12월 10일 날 10일쯤에 이제 경찰과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를 가동해가지고 수사를 하기 전 단계였어요. 전 단계에서 이렇게 기각 사유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밝힌 겁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사유를 보면은요.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서 다시 영장 청구를 할 것이 기대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당시에는 공수처의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과연 있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이 들고 있었고 경찰만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 권한이 있다 해서 지금 공조수사본부를 꾸려가지고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할 때 당연히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이 맥락 그대로 보면은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이렇게 읽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법원에서 공수처 물어볼게요. 수사권이 없다는 부분 끝나고 입장을 이야기하세요. 없습니다. 12월 20일에 그 서울 동부지법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체포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있죠. 네. 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12월 10일 날 벌써 검찰이 청구해가지고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동부구치소에 있었기 때문에 12월 20일 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체포영장 청구를 동부지법에 한 거 아닙니까? 피의자의 현재지를 찾아서 그렇죠. 동부법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영장도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구속돼 있는 사람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했다는 거는 그 구속된 피해자가 출석을 거부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죠. 그런데 이 구속돼 있는 사람을 소환 조사하기 위해서 청구한 체포영장까지도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서울동부지법에서. 그 기각 사유가 뭐였습니까? 뭐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란죄 수사 권한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피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위 등을 고려해서 기각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기각 사유를 왜 검찰에 송치하면서 기각 사유 부분을 가리고 송치를 했습니까? 뭐 저희들은 뭐 가리고 뭐 그런 적은 없습니다. 뭐 그런 부분 뭐 복사하면서 그런 행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록을 지금 송부하면서 특정 부분을 가린 적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6일과 8일에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된 그 영장에 대해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청구할 때 기록에 다 첨부를 했습니까?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답변을 통해서 그런 부분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계속 의혹을 제기하시는데 그런 부분 다 포함해가지고 영장 청구한 거 맞습니다. 그러면 검찰에 송치하실 때 이 6일과 8일의 영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첨부해가지고 사건 송치하신 건 맞습니까? 의원님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